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맨유는 볼을 가졌을 때 바로 방출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려오면서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상대가 올라오게끔 만드는데, 올라올 때 최근의 특징은 상대가 올라오는 순간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오늘은 요로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디알로와 달로가 내려오면서 포백을 만들죠. 그러니까 포백을 만들면서 경기장을 정말 넓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사용을 하면서 일단 가운데 지역에 더리우트가 올라가니까 더리우트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혹은 더리우트에게 뭐 수비가 붙어있을 때는 다른 선수를 통해서 볼을 전개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가 가운데에 쏠리게 되면 당연히 좌우 측면에 공간이 생기면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리우트가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좌우 윙백이 내려오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좌우 측면이나 중앙 지역을 거쳐서 패스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도에서 볼을 전개할 때 어제 경기에서는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많이 읽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요로가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로에게 수비가 붙으니까 요로가 더리우트, 그리고 더리우트에게도 수비가 붙으니까 더리우트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디알로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건데, 볼을 받자마자 디알로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그 순간 다시금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대가 예측을 해서 요 앞쪽에서 볼을 끊어버립니다. 디알로의 패스가 중간으로 들어갈 때 끊기면서 후방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도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왼쪽에 달로, 오른쪽에 디알로가 내려오고 가운데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포백이 됐을 때 오나나가 앞으로 볼을 방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운데 지역에 이제 선수가 많다 보니까 측면 지역으로 수비가 끌려 나가는 순간 가운데로 패스를 찔러줬어요. 근데 이것을 이미 읽고 측면으로 내려가는 달로에게 유인되지 않고 내려가다가 가운데로 다시금 움직여 버리니까 오나나의 패스가 가운데에서 끊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기본적으로는 맨유가 준비해온 패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특히나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후방에서부터 볼을 잘게 썰어가는 패턴을 아모린 감독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 이 패스에 대한 패턴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후방 빌드업 상황에 볼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지난 경기 보여줬다.